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부분은요. 우리 마더텅 영어 어법 어휘의 이제 챕터 4죠. 기본 품사 2 그리고 연결사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품사들에 대해서 이제 마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들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장끼리 연결을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봐야 할 부분, 가장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품사는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이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이었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용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형용사 역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사 수식이고요. 그리고 보어의 역할, 서술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도 있고요. 또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렇게 네 가지의 역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해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명사 수식입니다. 이제 형용사라는 걸 떠올렸을 때요. 형용사가 뭐 하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명사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eautiful river. 강은 강인데 아름다운 강이다 라고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명사의 앞과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면서요.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He is a fast runner. 그는 빠르게 잘 달리는 선수이다. 그는 runner이다. 그는 달리는 선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어떻게 달리는데 잘하는데 속도가 빠른데 느린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수식으로서 사용이 되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생략이 돼도 가능은 합니다. 그냥 생략이 되면 이제 말의 의미가 조금 줄어들 뿐 우리가 문장 형식이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She has many homework to do인데요. 자, 이거는 형용사이긴 합니다. 왜냐면요. 그녀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냐? 해야 할 많은 숙제가 되겠죠. 그녀가 직접 해야 할 숙제이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형용사이긴 합니다만 형용사란 단어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하는 그런 투부정사의 모양도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런 것도 있네요. I saw a dancing bear인데요. 춤추는 곰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은 곰인데 춤을 추는 곰 얘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bear를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형용사 단어, 투부정사의 형용사, 그리고 ing, 현재 분사가 붙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 이렇게 형태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그냥 명사를 수식하긴 하지만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투부정사와 현재 분사의 형태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thing, body, one, 뭐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식으로 끝나는 대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내신 객관식이나 가끔 나오는 주관식 문제에서도 이런 거 틀릴 수 있는데요. 자, we saw something strange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걸 봤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saw strange something입니다. strange something을 해도 이상한 무언가라는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영어 규칙상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어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냥 바로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어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우리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주어의 목적어,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와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엔 절대로 부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도 해석이 깔끔하게 되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절대 안 되는 규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뒤에서 또 예문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목적어의 상태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상태와 모습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he is happy to see him again인데요. 자, 그녀는 행복합니다. 왜요? 그를 다시 봐서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 그녀의 상태, 기분이자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라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단 문장은요. He is a high school student인데요. 자, 그는 고등학교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he와 고등학교 학생, high school student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주어의 모습이다. 주어의 상태와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형용사는 happy이지만 여기서 명사로 쓰인 것도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I am busy. 나 바빠 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보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서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는 절대로 부사가 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문장에도 이런 게 있네요. She made me happ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인데요. 여기에서 행복한 건 그녀가 아니라 요번엔 목적어인 me,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오형식 문장의 목적 보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He called the girl 유미인데요. 여기서는 그가 그녀, 그 저 소녀를 유미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미가 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소녀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목적격 보어로 사용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의 상태와 모습을 설명한다. 우리 기본적인 목적어와는 다르죠. 목적어는 동사와 연관이 있는 반면에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구분하기가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예문 하나 볼 건데요. 이런 예문이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니까 같이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psychologists have a lot of theories about why people are so sensitive or sensitively to hearing about their own imperfections인데요. 자, 한번 문장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요, 자, 갖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어떤 이론이냐면요,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나 민감한지, 뭐에 대해서 듣는 게 민감하냐면요, 그들의 완전하지 않음, 불완전함,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나 단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불완전함에 대해서 듣는 것이 왜 그렇게 민감한지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sensitive라는 형용사 그리고 sensitively라는 부사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듣는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뭐하게라는 의미는 보통 ly가 붙는 부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자, 의문사 나왔죠.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지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 방금 보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sensitive 형용사 형태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만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뭐뭐하게 민감하게니까 sensitivelly라는 부사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긴 문장 그리고 또 해석 복잡한 문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신 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 형식이네 지금 그러니까 형용사가 와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보어 역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형용사의 역할은 자, 서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술적 형용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상태 설명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보어도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지만요. 자, 거기에 나오는 형용사들은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지만요. 여기 나오는 서술을 하는 상태의 설명하는 것들은요. 명사 앞에 쓰이지 않습니다. 명사와 절대 같이 쓰지 않고요. 서술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상황 설명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A 뭐뭐뭐로 시작을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alive 살아있는, alike 비슷한, asleep 잠이 든, ashamed 부끄러운, aware 알고 있는, afraid 두려운, alone 혼자인, awake 깨어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8가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데 큰 위험은 없을 거고요. 예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n asleep baby is my son인데요. 자, asleep baby 자고 있는 아기는 나의 아들이다. 물론 한국말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asleep은요, 이렇게 명사 앞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The baby is still asleep. 그 아기는 아직도 자고 있다. 그래서 주어, 비동사 그 뒤에 상황 설명을 해주는 보어로서 쓰이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보어 자리에만 쓰고요. 절대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외의 동사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The plant is alive. 그 식물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alive the plant 뭐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을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상황 설명, 그 식물의 상태 설명을 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다는 것과 He and Tom are alike. 그와 톰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는 것, 상태 설명에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조금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내신에서 종종 다뤄지는 문법 중에 하나니까요. 예시 단어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술 혹은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들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형용사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1개, 2개, 3개 이렇게 나타내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요. 그 이외에도 많은, 뭐 양이 적은,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다 구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의 수가 각자 다 다릅니다. 보통 뒤에 나오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할지 복수명사가 나와야 할지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것 뒤에 어떤 동사, 어떤 명사가 오는지 꼭 파악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좀 한 번씩 볼 건데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책 내용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죠. many와 much입니다. many와 much의 가장 큰 차이. 둘이 의미는 비슷합니다. 많은, 다수의 또는 다량의인데요. 자, many의 경우는 셀 수 있지만 much의 경우는 셀 수 없죠. 그래서 보면 many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셀 수 있는 것들. 하지만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들이 오겠죠. 뭐 예를 들면 money, 뭐 air, milk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a lot of와 lots of 의미는 둘 다 많은으로 같습니다만 자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죠. 복수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 few 그리고 few 차이인데요. a few와 few, a little과 little 이렇게 많이 묶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a few는 일단 약간 있습니다. few는 거의 없고요. a little도 마찬가지로 약간 있지만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이 지금 생긴 것만 다르고 의미는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few의 친구들에는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이 나오고요. little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 few와 a little은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야 할지 구분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거 정도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tens, 뭐 hundred, thousand, millions of 수량을 나타내는 우리 ten과 of 뒤에는 꼭 복수 명사가 나오겠죠. 왜냐면요, 뒤에 나오는 수십 개의 무엇, 수백 개의 무엇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죠. several, various, a variety of인데요. 여러 개, 다양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는 것과 자, a good deal of, a good amount of, 뭐 좋은 양의, 많은 양의 이런 거에는 셀 수 없는 것이 온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다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문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few와 a little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The first shop sold just a few, a little products such as meat and bread인데요. 자, 첫 번째 그 상점은요. 처음에는 단지 뭐 고기나 빵과 같은 그런 단순한 식품들만 팔았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보니까요. 자,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면요. 물건을 팔았대요. products입니다. 자, products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S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것에 붙는 a few 혹은 a little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a little 셀 수 없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few가 되겠구나 하는 거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골라내는 거고요. 다른 예문도 좀 보겠습니다. He didn't save much money for the last few years인데요. 그는 지난 몇 년간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았다라는 much. 자, money를 꾸며주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셀 수 없는 것이 나오고요. much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예문 보자면요. There's nothing to do in this town. 자, 우리 타운에는 이 마을에는 할 게 많이 없어. So, few or little tourists visit here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다. 이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tourists를 꾸며주는 앞에 형용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것 앞에 나오는 few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종종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하나씩 알아두셔야 이제 문제 틀리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하나, 부사 하나 개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을 구분하는 것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사의 역할이죠. 부사는 수식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요. 앞에 나왔던 형용사와는 다르게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수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어떤 형용사, 부사, 또 다른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게 부사이다 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때때로 거의 하지 않는다와 같은 빈도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동사, 타동사 뒤에 부사가 붙어서 어떤 새로운 동사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사의 가장 큰 역할이 어떤 문장의 성분을 수식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동사를 수식해주고요.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준다. 또는 문장의 전체를 수식해준다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문으로 보면 이렇죠. Please listen carefully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좀 잘 좀 들어줘. 들어줘. 어떻게? 잘.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 이 있겠고요. 자, 이런 것도 있네요. This candy tastes really good입니다. 이 캔디는 정말 맛있어 라는 뜻인데요. 자,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 진짜 너무 맛있어 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몄지만요. 이번에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있네요. Fortunately, 운 좋게도 it stops raining. 비가 그쳤다. 비가 그쳤어. 맞아, 진짜 운이 좋았지?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사의 수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분해가면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요. 문장 내에서 해석을 하면서 얘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요. 형용사와 부사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형용사와 부사 의미로 가장 큰 차이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형용사의 뜻은요. 보통 뭐뭐한, 예쁜, 키가 큰, 작은, 거대한, 양이 많은 이런 식으로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뭐뭐하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운이 좋게도 이런 식으로 뭐뭐하게가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위치 중요하죠. 형용사의 위치는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명사 수식의 역할이 되겠고요. 비동사 뒤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비동사 뒤에서 사용이 된다는 건 보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반면 부사 같은 경우는요. 위치가 좀 자유롭습니다. 명사를 제외하고 수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사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고요.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할인데요. 우선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어떤 문장 전체들을 꾸며주면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요. 그냥 세부적으로 누구를 꾸며주는지, 어디에 붙어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가장 첫 번째 역할, 문장 성분 수식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은 빈도부사입니다. 자, 빈도부사라는 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주. 내가 매일매일 학교에 간다. 가끔 학교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낸 것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100% 나 항상 한다. always가 되겠고요. 90% 이제 보통 해, usuall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70%에 있는 자주, 종종 하긴 해, often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 해, 때때로 좀 하는 것 같아, 50%에 sometim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잘 안 하는 것들이 있죠. 한 20% seldom과 rarely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처럼 하지 않는 거, 근데 정말 가끔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scarcely 있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 거, 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10%에 해당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0% 절대 하지 않는 건 nev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빈도부사는요, 책마다 조금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보통, 종종, 자주, 때때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빈도부사는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부사 그냥 아무데나 쓰면 돼요였는데 이번에 빈도부사는요, 위치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조비 뒤, 일 앞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비동사 뒤에서 사용이 되고요. 일반 동사 앞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빈도부사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예문 보면 이렇습니다. Mike is always kind인데요. 자, Mike는 항상 친절해. 비동사니까 뒤에 always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예문 보면요. Ted often plays basketball입니다. Ted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주 농구를 한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드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 plays이기 때문에요. 앞에 우리 이제 빈도부사가 사용이 된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내신에서 이 위치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위치 자리 파악 꼭 하셔서 이제 빈도부사 문제 틀리지 않고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은요, 이제 타동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어떤 이어동사라는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말이 이어동사다 어려워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turn이라는 동사 뒤에 on이 붙어서 turn on, 켜다 라는 어떤 새로운 이어동사가 되겠고요. turn off는 끄다. put on 입다, take off 었다, throw away 버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이어동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거라는 이름으로 많이 외웠던 것들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좀 볼 건데요. 자, 타동사, 부사, 명사. 타동사, 명사, 부사. 이게 무슨 소리냐? I turn on the TV. 나는 TV를 켰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요, I turn the TV on. 이렇게 동사와 부사 사이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urn on the TV on은 가능하지만요. 만약에 이 자리에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무조건 대명사는 중간으로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turned it on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켰다인데요. I turned on it 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는요, 무조건 요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대명사가 뒤에 있게 되면요, 우리 뒤에 실제로 나오는 목적어들이나 다른 명사들과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대명사는 무조건 안으로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예문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것들 있습니다. Please check out the gas 혹은 out it before driving. 자, 네가 운전하기 전에 이제 가스를 확인해라인데요. 자, check out the gas. 체크와 여기 우리 동사와 부사가 연결되었고 뒤에 명사가 나왔네요. 그런데요, check out it 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 부사 그리고 대명사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틀리고 앞에 check out the gas가 되겠죠. Do you remember when you handed it in it 혹은 it in인데요. 자, 이번에는 hand in. 자, 너 언제 제출했는지 기억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hand in이 짝꿍이 되는 건데요. 자, 그 사이에 대명사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거는 뒤에 대명사가 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골라야겠고요. 마지막으로 I went out to the field to look him for 또는 to look for him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to look for 이라는 우리가 이어 동사를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라는 건데요. Look for him, looking for 마찬가지로 우리 대명사 중간에 와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 동사 같은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종종 내신에 나오기도 하고요. 모의고사에도 가끔 나오는 어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들이요. 유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 파트인데요.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거 아까 살짝 배우긴 했는데요. 자,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ate, 늦은 이라는 형용사가 부사 형태로 늦게라는 말도 late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ly가 붙은 lately는요, 의미가 또 완전 다르죠. 최근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high 같은 경우도 형용사일 땐 높은이지만 부사의 경우에는 높게로 사용이 되고요. 또 거기에 ly가 붙은 highly는 매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hard라는 게 있네요. hard는 열심히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부사로서 사용이 되는 hard는 열심히, 뭐뭐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y가 붙은 hardly는요, 자, 거의 뭐뭐가 아니다, 없다라는 부정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near입니다.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near은요, 자, 형용사로 사용될 땐 가까운이지만 부사로 사용될 땐 가까이라고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ly가 붙은 nearly는 거의입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고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하는 것에만 맡기지 말고 문장의 분석을 하고 구조를 알고 나면은요. 자, 어디에 뭐가 와야 될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으로 좀 같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Students arrived too late 혹은 lately for the class입니다. 학생들은요, 수업에 너무 늦게 도착을 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선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클래스예요. 어떻게? 늦게요. 늦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 늦게이니까요. lately가 와도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lately는 최근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late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늦은 도착이 아니라 늦게 도착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의 late이기 때문에요, 부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생긴 거는 형용사랑 부사랑 같이 사용이 생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은 부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airplane flew high or highly인데요. 자, 비행기는 보통 높게 날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high와 highly의 차이를 보니까요. 높은 높게 또는 매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매우 날아간다라는 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high가 되겠는데요. 자, 높게 날아간다, 날아간다를 꾸며주는 high이기 때문에요. 형용사 high가 아니라 부사 높게의 의미를 갖는 high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종종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형용사와 부사 구분 잘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이 품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오늘 형용사, 부사 그리고 이제 유의해야 할 것들,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까지 조금 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 개념 공부 꼼꼼하게 해보시고 옆에 나오는 연습 문제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뒤에 실전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